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아침 8시 57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쉬운 반등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전에 폭락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승률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쉽다고 썼겠죠. 나스닥 1%, S&P 1%, 1% 오르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나누기 3 정도 해야 되죠. 그래야 평상시라 생각할 수 있죠. 안 오른 겁니다, 일단. 유럽 증시도 뭐 거의 안 움직였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고 지난번에 대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대폭락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 너무나 강력한 매도세, 너무나 강력한 힘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약간 매도세가 나온 거지,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튀어오른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하락이 끝났다, 아직까지 폭락장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고 저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도 조금 더 하락이 진행 중인 과정 중이긴 한데 어디가 저점이냐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한번 아래 꼬리를 한번 훅 달았었죠. 이 아래 꼬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저점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 낙폭이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적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가 매력적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빠졌으면은 보통 한동안은 일단 시장은 좀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바닥은 안 나왔다라고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하락이 일단 진행 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어쨌든 이제 낙폭이 좀 줄어들고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일단 안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28% 폭락하기도 했지만 뭐 그 전날 100% 가까이 올랐었는데 28% 떨어져 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이 최소한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데는 하락을 끝내고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기까지는 최소한 뭐 3, 4거래일 이상 정도의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 3, 4거래일 동안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죠. 그 3, 4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더 폭락하려고 하는 위기가 앞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주식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좀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나는 중기적인 관점이나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공격적인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위기가 한 번씩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약간씩 뭐 매집해 나가는 전략은 뭐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높은 현금 비중은 계속해서 유지는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높은 현금 비중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지금 일단 아직은 어떻게 될지 함부로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은요.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발표나 뭐 이런 거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나스닥이 보시면 0.7% 가까이 하락 중이고 S&P도 0.4%, 뭐 러셀 지수도 0.8%,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SMCI인가 있죠. 실적 발표했죠. SMC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시간외에서 13%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합니다. 반도체죠, 반도체 기업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일단 지금 좀 충격을 먹은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그 삼성전자는 좋은 소식이 있긴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뭐 테스트가 요즘에 화두였죠. 근데 그걸 일단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이려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소식인지 일단은 뭐 좋은 반응을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같은 국면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좀 불안한 그런 국면이 맞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소식에 1% 상승하네요. 근데 지금 1% 올라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상황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한번 대폭락을 했었죠. 대폭락을 하고 1% 상승하는 거 제가 의미 없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의미 없는 것들이 근데 몇 거래일 정도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긴 있습니다. 예. 이게 대폭락을 했으니까 급반등을 해야지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패턴도 있습니다만은, 이 의미 없는 찔끔찔끔 상승이 몇 거래일 동안 누적돼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하루는 별 의미가 없는 상승일 수 있으나 누적되면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SMCI인가 SM, 왜 자꾸 헷갈리죠 저는 이게. 그죠? SMCI 실적 발표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안 좋고, 다만 삼성전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또 조금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 하락이 안 끝났다라고 강조 말씀드렸죠. 하락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단기적인 혹은 뭐 중기적인 일단은 그런 대응 전략, 정석적인 대응 전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어제 미국 증시가 약간 튀어 올랐고,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그 지지력을 확인하는 어떤 이제 반등은 하긴 했으니까 이제 매도 전략이 시작될 그런 때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지지력을 불안한 가운데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게 JP모건만의 무리한 생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고, 다만 이제 풋옵션이 거래량 역대 최대라고 나와 있는 이런 점들은 지금 너무 단기적, 중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 과열, 그래서 어떤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금 심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익스트림 피어예요. 사실 만약 주식을 산다라면 이런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때 사야죠.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주식을 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익스트림 피어에서 사야지. 아무튼 지금 어떤 매수를 고려를 할 때긴 하나 아직 바닥은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러닝메이트, 그죠? 해리스 러닝메이트 뽑았다고 그러고요. 미국 정치 관련된 소식은 일단은 패스하고, 그리고 어디 있더라? GDP 나우가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 추정치가 GDP 예상치가 발표가 됐는데 2.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이제 대폭락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드랜딩, 그러니까 경착륙 시나리오 확률이 0%였다가 경착륙 가능성이 지금 2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걸 반영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건데, 경착륙이 난 것도 아닌데 이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락한 거는 조금 좀 과잉 반응이라는 판단이 조금 좀 들긴 하죠. 아직까지는 보시면 3분기 성장률 2.9%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에는 2.8% 성장률 나왔고 3분기 예상치가 2.9면은 이거를 침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어쨌든 낙폭은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떤 투자 심리가 또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죠? 슈퍼 마이크로 SMCI 실적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 그죠? GDP 나와 있고요. 이거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은데, 이 삼자 회의라고 일본에서 일본은행, 재무성하고 어쨌든 주요 일본의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회의가 이제 어제 개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좀 시장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 대폭락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게 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BOJ의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낙폭을 더 키웠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금융시장 폭락의 어떤 한 주체, 어떤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가 이제 하도 폭락을 하니까 3자 회의를 개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켜주지는 못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일본 관련해서 좀 하나만 좀 더 보자면요.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이긴 한데 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절반만 지금 청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꾸 이게 떠갖고 안 없어지는데 하여튼 잠깐 보시면은 only half complete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지금 청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그런 청산해야 되는 물량이 반이나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반 팔아서 이 정도면 이거 계속 매도 물량 나오면은 지금 당장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좀 무리. 다만 이제 저런 소식은 뭐냐면 약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AI 종목에 고평가됐다, 뭐 AI 종목에 쏠림이 심하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이슈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좀 길게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거하고 지금 AI하고 좀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얘 이제 절반 청산됐다라고 합니다. 얘도 이제 계속해서 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시장에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미국 증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일단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장 초반에 올랐으나 아무래도 매도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정도 버텼으면 사실 굉장히 잘 버틴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 뚝뚝뚝뚝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아마 오늘 밤에 이제 어젯밤까지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긴 했으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얼마나 좀 떨어지는지 이제 또 아래쪽으로 좀 어떤 지지력을 좀 계속해서 좀 테스트를 좀 할 것 같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지 말지를 이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5일선 같은 거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걸 보세요. 여기 검은색 선이거든요. 검은색 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이거를 다시 살살살 달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거를 5일선을 돌려 세우려면은 시간과 힘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번에 돌려 세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긴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쯤이면 이제 5일선 돌려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쯤에서 단기 바닥 만들겠지라는 심증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심증을 이제 오늘 밤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단기 대응 전략. 단기 대응 전략이 그렇게 되는 거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어젯밤에 비슷하게 좀 올랐었지만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을 윗꼬리를 만들어냈고,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 아랫부분에 있는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 급격히 떨어지는 이 5일선 이런 거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계속 하락 진행 중인 거고, 반등시 매도 아직까지는 그게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그죠, 단기 중기적으로 워낙 심하게 빠졌고 금융위기급으로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렇게 쉽게 추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편적인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차라리 여기쯤에서 뭐 어떤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뭐 투매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그럼 이쯤에선 차라리 일단 주식 매집을 고민해 보시는 게 뭐 가장 차라리 안전한 전략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고민해보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을 살 때가 맞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솔직히 지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식을 그저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시기일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제 2000년 IT 버블과 관련 가지고 이제 비슷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라고요. AI 고평가 논란, 또 그리고 AI 고평가가 된 거에 AI가 고평가가 되고 쏠림이 나타난 또 하나의 원인이 뭐 엔화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얘네가 아직 이제 구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어쨌든 2000년대 IT 버블이 슬슬 2년에 걸쳐서 깔아앉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 주도주에 지금 안 좋은 인식이 일단 딱 박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은 일단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장기적으로 지금 이런 점 때문에 안 좋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 이제 불확실한 점이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 일단 조금 안 좋아 보인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경착륙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연착륙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 이 부분은 몰라요. AI가 고평가되고 쏠림이 심한데 여기서 경착륙이 오면은 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가는 버블이 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겠죠. 근데 반면에 이 상태에서 연착륙이 오고 슬슬슬 바람이 빠져나간다면은 2000년대 IT 버블이 꺼지는 뭐 2년이 아니고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뭐 3년, 4년 이렇게도 뭐 시장에 빠질 수도 있는 AI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죠? 연착륙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와중에 다른 주도주가 등장을 해서 AI 친구들과 바톤을 터치하면서 평화로운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착륙이 온다라면 그런 거 없겠죠. 경착륙이 온다라면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죠. 다 같이 다 죽는 거죠. 중소형주고 뭐 중국이고 뭐 한국이고 뭐 터키고 뭐 유럽이고 뭐 어떤 나라든 간에 만약에 이제 경착륙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주식이 모든 자산이 공평하게 다 같이 대폭락을 할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건 맞긴 맞다. 근데 경착륙이 날지 연착륙이 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일단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친구들 고평가 이런 거는 일단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빠지고 있는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이런 거는 좀 좋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근데 그죠?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 쪽으로 간다라면은 어느 정도 지금 몇 년간 구조 조정을 이미 거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중국 증시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먼저 조정을 받았던 친구들, AI 쏠림에서 소외됐던 친구들은 연착륙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죠? 다시 대장이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게 그래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이 좀 부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지금이 어쨌든 그렇게 주식을 하기는 매력적인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는 게 일단 뭐 그 정도를 일단 정설로 보는 게 맞진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좋게 본다라고 해서 연착륙이 날지 경착륙이 날지 모르는 거니까, 연착륙이 생기면 또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경착륙이 생기면 다 같이 금융위기 나면서 이제 박살 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확인을 해볼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는,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나스닥 종합이거든요. 나스닥 종합. 지난 1990년부터 쭉 이렇게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제 했던 이야기 조금만 좀 더 연속으로 좀 하자면은, 지금 이 움직임들을 보세요. 그죠? 2020년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코로나가 생겼고, 이때부터 유동성 파티가 나면서 저의 관점은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8년까지 큰 조정을 거친 이 나스닥은 여기까지는 건전한 성장을 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근데 2020년 3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지금 이 순간 이 정도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은 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약간 버블의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자리는 실제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AI 주식 쏠림이 너무 심하다, 고평가됐다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예전에 이 구간은 뭐 저만 어떤 버블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저만 뭐 비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모든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 7월 11일부터, 보시다시피 7월 11일이 고점이라 써있는데, 7월 11일부터 시장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7월 11일 날 아무 이슈도 없었단 말이에요. AI 쏠림이 심하다, 그거 때문에, 그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빠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2000년에 IT 버블이 뭐 어쩌고저쩌고, 혹은 뭐 지금 주식이 비싸다, 이거는 어떤 근본적으로는 일단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주식이 비싸다, 고평가됐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는 건 비슷한데, 아무튼 2000년은 이 기업들이 실적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은 어쨌든 아직도 실적이 좀 짱짱하긴 하죠. 그죠? 애플,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실적이 좀 짱짱한 것이 좀 다른 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일단 비싸다는 인식은 이 자리에서 다들 일단 가지고 있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한 20년 30년치를 보는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신데, 여기서부터 이번에 여기까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의 고평가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봤을 때. 다만 이제 이거는 단기적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정배열이
정배열로 올라가던 주식이 한 번에 241선 부근까지 내려왔으면은 단기적, 중기적인 가격의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2000년대 IT 버블 때를 딱 보면은 아마 좀 지금과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다시 2000년대 IT 버블이 꺼지는 과정 중입니다. 지금과 비슷해요. 지금과 비슷해. 지금도 241선 부근까지 한 번에 자빠졌고요. 2000년 IT 버블 당시 고점이 3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한 번에 241까지 내려왔어요. 241선까지. 솔직히 이제 지금 한파동으로 빠진 것도 비슷하고요. 지금 2000년대의 움직임이나 최근의 움직임이나 일단은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건 맞긴 맞습니다. 2000년대를 잠깐 가만히 보시면은 이번에 241까지 한 번에 확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강력한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말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2000년대는 경착륙도 같이 왔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도 왔었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가 왔었으니까 조금 급격하게 빠진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경착륙이 올 수도 있고 연착륙이 올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우리가 불확실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이렇게 죽을지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빌빌빌빌빌빌빌빌 기어갈지 막 장기적으로 박스권이 나와버릴지 그건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근데 분명히 어쨌든 이런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으니 이거를 극복하는 데는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분명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그때하고 비슷하다고요. 그죠? 2000년대 IT 버블 때 241선까지 한 번에 빠졌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한 번에 다 빠졌습니다. 어떤 이 정배열 랠리 중에 이렇게 한 번에 빠진 건 분명히 강력하게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저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극복하는 데는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2000년 IT 버블 때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쭉 빠져버릴 수 있는 거고 이거 2000년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입니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 중기적이라는 거는 단기적이라는 건 요 정도, 중기적이라는 건 요 정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다? 한 번에 이렇게 이 정배열 구간 중에 한 번에 훅 빠져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대폭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참 동안 버티는 기간이 있었죠. 이 구간이 얼마나 기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4월달 혹은 5월달까지 훅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냐면은 이 9월달까지 올랐어요. 9월달까지. 그러니까 몇 달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몇 달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약간 이런 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하방 진입을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쪽으로도 해먹을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어떤 호재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의외로 또 더 강한 랠리가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여유가 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당장 지금 막 마음이 급해할 필요는 없고 아직 하락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막 폭락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건 일단 눌림시 매도로 접근해서 어쨌든 한동안 우리가 박스권 플레이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일단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급으로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빠지면은 단기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해먹을 공간이 또 생긴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간에서 어떤 뭐 매매를 하거나 뭔가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간을 봤는데 괜찮다,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삐끗하면은 어떻게 된다? 밑으로 이렇게 줄줄줄줄 몇 년 동안 흘러내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대와 좀 비교를 좀 해봤고, 이건 이제 S&P 지수인데요. S&P 지수 같은 경우도 2000년에 IT 버블로 2000년에 나스닥이 자빠지면서 이 악영향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이거 2000년대 IT 버블 꺼질 때 그때 모습인데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긴 비슷한데 나스닥 지수가 시원하게 빠졌다면은 얘는 상당히 더럽게 빠졌죠. 찔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 과정 중에서도 이 직접적으로 나스닥이 아닌 2000년에 나스닥이 빠진 거죠. 나스닥이 아닌 다른 친구들은 어쨌든 이 와중에도 출렁출렁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기회들을 많이 좀 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S&P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나스닥이죠, 그죠? 이건 나스닥 지금 현재 모습인데,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241선을 사실상 이제 이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241선 터치를 하고 붕괴가 살짝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S&P는 아직 매우 강하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2000년대처럼 된다라고 한다면은 S&P는 그래도 뭐 계속해서 좀 괜찮을 수가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AI 쏠림이 심하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는 다소 불안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인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할 수 있는 날이에요. 현재 지금 코스피가 1% 올랐죠, 그죠? 1% 오르고 있죠. 야, 이게 상당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기도 하나 이 지금 변동성을 고려하면 하루에 10%씩 폭락도 했던 거와 언제든 다시 언제든 3% 5%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오르니까 좋다 이러면서 안심이 돼서 여기서 따라서 주식을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식은 뭐 하락할 때 사야지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와 있을 때 사면은 좀 정신건강이나 계좌건강에 둘 다 안 좋을 것 같고요. 아니 1% 올라오는 건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쯤 되면은 솔직히 뭐 거의 이제 뭐 다 빠졌다라는 인식은 있긴 있는데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 나올 때 주식 매수하지 말자. 어쨌든 이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이런 5일선 같은 게 쭉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거나 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또 다시 폭락 몇 번씩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때 폭락이 나오면은 차라리 이럴 때 주식을 사자 이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하락의 짱짱한 영향, 지난 8월 5일날 월요일날 대폭락했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거는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게 지금 한번 대폭락하고 1%씩 찔끔찔끔 올라봐야 소용없다라 말씀드렸는데 1%씩 찔끔찔끔 상승이 누적이 되면은 괜찮을 수 있다란 말씀드렸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개박살이 납니다. 변동성 지수가 탈탈 박살이 나버리면은 이런 점들은 또 장기적인 시장에 어떤 뭐 중기적인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날 수가 있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좀 나을 수는 있다. 어쨌든 근데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5일선 같은 거 떨어지는 걸 보시면은 아직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그래요. 뭐 오늘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네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뭐 다른 친구들은 조금 좀 부진한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지금 아침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이런 모습이지 이거 아직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볼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 잔뜩 갖고 가실 때입니다. 야, 양봉 나왔다 이제 바닥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좀 위험한 때입니다. 5일선이 최소한 평행으로 최소한 수평을 만들 때나 그런 때나 이제 우리 좀 바닥 나왔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제 생각에 움직인다라면 다음 주에 뭔가 좀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아무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